네, 자, 이제 소주값마저 오를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데 식당에서 소주값이 지금 5천 원도 이제 넘는다고 하네요.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딱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이런 그렇죠. 주식은 접근하기 편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 많은 애주가들 분께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요? 술값이 올라가니까 술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소비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억울하죠. 하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소비를 끝나는 건 아니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와 동시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것을 투자해서 회수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로 번 돈을 소주값 오르는 것에 아니죠. 소주값 오르는 것을 이용해서 네. 내가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를 마시는 소주값이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내가 관련 투자로 주식에 돈을 투자해서, 회수하면 된다. 네, 네. 회수해서 그 돈으로 또 비싼 소주를 사 마시면 되는 거죠. 요즘 비싼 소주 15,000원,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소주, 뭐 네. 화요 뭐 이런 것들. 화요도 아니고 그냥 진로인데도 15,000원, 25,000원 하는 것도 있어요. 진로에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게 해가지고 일식집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안 나가고 계속 스튜디오에 머물러 있네요. 예. 네. 자, 소주 가격이 그래서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주를 비롯한 이 술의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그렇죠. 인상이 예, 되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오르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상승인지 추세적인 상승인지 알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다양한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극이 물론 이제 유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즉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가 가능한 기업이냐 가능하지 못한 기업이냐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수입하는 뭐 석탄이라든지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높은 원재재 가격에 따른 이익의 감소 이걸 견뎌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주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적용합니다. 또 농심 우리가 예를 안 드릴 수가 없죠. 라면 값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올릴 때 우리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한 10% 올라가면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을 10%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4,000원, 그러니까 소비자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식당에서 4,000원 받는 거 10% 올린다고 4,400원 안 받죠. 5,000원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올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고가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출고가도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추세적이냐 일시적이냐. 그래요. 이게 일시적일수록 기업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면 한 번 올린 가격은 내려가지 않죠. 그 한 번 올린 가격이 내려가지 않지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익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런 메커니즘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 번 올라간 소비자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가격의 어떤 뭐 이게 뭐 접근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향후의 이익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정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추세적으로 오르면 이런 식품 회사들은 한 번 오른 걸 계속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훼손이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건 장기적인 시기열이고요. 장기적인 시기열인데 지금 이제 10년 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압력을 받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차례 그걸 다 반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몇 년간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의 가격 인상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단기라는 표현이 좀 뭐 합니다만 향후 몇 년간에는 어느 정도의 적정 이익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소위 주정 관련주 네.
소주값 인상과 관련한 주식들 네. 어떤 주식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단순하게 소주로 본다라면 뭐 무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뭐 다양한 소주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정값이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소주값만 올라가면 다행이죠. 네.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맥주도 은근슬쩍 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죠. 아, 맥주에 주정이 들어. 맥주는 이제 효모가 하는 거 들어가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데도 같이 불구하고 올린다고요? 이제 그럼 왜냐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되죠. 옆에서 이제 은근슬쩍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그런 때문에 과거 사례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이게 주류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눈치 보니까 맥주 입장에서 보면 그럼 소주 올라가면 맥주도 오르고 위스키도 오르고. 다 그러니까 같이 위스키는 좀 오르면서? 다릅니다만 이게 대중적인 소비가 하는 소주 입장에서 맥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소주보다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좀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소주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소주 관련주들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맞죠. 직접적으로 이 주정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소주를 판매하는 뭐 무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욱 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맥주 가격이 인상한다라면 롯데 칠성이요? 롯데 칠성이 다양한 맥주를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가를 보면 관련해서 장 초반에 좋았다가 지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일제히 윗꼬리를 좀 네.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투자할 만한 매력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약간의 이런 것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과도하게 오르면 한번 매도하고 또 밀리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잘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다.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한번 매도하고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장님, 그 과도하다는 게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어떻게 트레이딩하라고 보면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인데 숙제를 주시고. 저는 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초밥을 만들 때 달인들이 초밥은 이렇게 밥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책을 만들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몇 분간의 뜸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고수들은 그런 이론대로 다 합니다. 하지만 딱 쥐었을 때 자기의 느낌, 잘 감이 있다고요?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압니다만 이런 감을 익히시는 분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셔야지 감이 없으신 분들이 트레이딩에 접근하셨다가는 트레이딩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손절매. 트레이딩은 맞아요.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만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금 윗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적당히 밀렸을 때 그냥 보유하셔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소주값 인상과 관련한 주식의 트레이딩은 고수의 영역이라고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트레이딩은 항상 고수의 영역입니다. 트레이딩은. 예. 알겠습니다. 네. 맘 놓고 투자할 만한 주식은 사실 아닐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없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요.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건데 이 소주도 마찬가지죠. 내 주머니에서 아까 뭐 방송 전에 저보고 술을 먹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활발하게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간접적으로 아드님까지 소환을. 그 아들이 제 주머니에서 돈을 열심히 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버지 지갑에서 돈 빼서 소주 먹을 때가 정말 좋을 때죠. 그렇죠. 저는 지금 열심히 방송에서 예. 맥주를 사 마시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럽습니다. 아들이 그걸 좀 아드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아드님 소환 방송. 예. 자, 그렇다면 저 인플레 이야기를 좀 했고 네. 또 소비주,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나가는 주식을 사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수혜를 받게 될지.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예. 우리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소비주들은 물론 이제 뭐 저도 회식
하지 않아는 얘기는 곳곳에서 많이 들립니다. 여러 방송사 계신 분들이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과거에는 이제 뭐 저녁자리라든지 뭐 술을 했죠. 먹던 안 했던 그런 했죠.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지인이 그런 어떤 그 가게 술집 소위 말해 술집이라 단순하게 표현드릴게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가 가장 그러니까 많이 하는 소비층이 누구냐라고 보면 네. 학교 앞에 식당들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뭐 많이 팔아도 단가가 안 단가가 안 나오고요. 예, 싼 소위 학생이 말해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비유입니다. 법인카드로 먹는 돈들이 세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진짜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 가면 네. 먹고 싶었던 거 시키고 더 시키고 맞아요. 친구들끼리 가면 네. 뭐 3명이 가서 2인분만 시키지만 국장님이랑 가면 소고기 사달라고 하고. 소고기 사달라고 그러고 팀 막 더 오버해서 회식 가면 사주고 남기고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남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남기죠. 예, 리오프닝 관점은 예. 우리가 국장님 카드는 남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새로운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조금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과도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제 대표적인 그 예를 화장품주로 들 수 있어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너무나 센스 있게 예, 바로 연결해서 화장품주들이 들어가시네요. 올라가는데 저는 맞아요. 남성분들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예. 화장품은 여성분들이 알지만 기초와 색조로 나누죠. 이거를 일단 남성분들이 잘 몰라요. 아, 그거 모르는 남성분이 어디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쳐다보잖아요. 저렇게 기초와 색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마스크를 쓰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초는 합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한 걸 남성들은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럼 설명해 남성들은 그냥 주십시오. 로션 하나만 바르는 걸 끝이기 예. 때문에 예. 기초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색조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정도다라고 저는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마스크 위에만. 위에만 하고 네. 눈 화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걸 딱 잘라내면 4분의 1 정도. 지금 4분의 3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셧다운이라도 해도 4분의 3은 이미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4분의 3이라는 게 마스크 위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마스크 위와 기초.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라고 그렇군요. 해서 이렇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드라마틱하게 예. 여성들이 화장을 할 것이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예. 이거는 굉장히 접근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오늘은 물론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좀 참고를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일단 오늘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예, 이제 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게 올라가는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까지 실적은 좋았지만 이게 조금 중국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일단 고가와 저가로 나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피부에 맞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중국 여성분들이 K-뷰티에 대해서 열광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K-뷰티가 막힌 상황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이 그동안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쓰셨던 분들이 이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을 한번 써볼까 하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K-뷰티가 열린다고 해서 화장품을 바꾼다?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화장품주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남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코스맥스나 콜마 같이 OD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중기적으로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관련한 주식이 더 좋다. 아니죠. 이제는 기초는 지금까지 소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면 색조에 강한 중소형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색조에 강한 중소형주들은 그렇다면 코스맥스와 콜마입니다. 코스맥스와 콜마는 ODM 업체고요. ODM 업체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 클리오. 창에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색조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몇 개 클리오.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화장품을 안 들춰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전문가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의 전반적이지 예. 제가 직접 화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간에 소통해야죠. 네. 저희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을 최근 집중적으로 보고 네.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리오프닝 얘기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3번 정도가 됐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 색조 화장품 주식인 클리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반적으로 좋았다 좌절되고 네. 좋았다 좌절되고 그리고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저는 너무 오늘 같은 경우 항공주들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예, 항공주들이 많이 어제는 빠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소비 관련주들은 그다지 많이 안 빠져요. 면세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인식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뭐냐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들을 꼽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3월 달에 연다고 합니다. 뭐 곳곳이 이제 곧 열겠죠. 우리도 이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죠. 근데 해외여행은 언제 가나요? 지금 당장 연다 그래서 지금 뭐 싱가포르 여러분들 가실 수 있어요. 사이판도 가실 수 있고 괌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중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 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달려가시겠습니까? 6시간 비행기 타고? 지금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들이 열어주면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비행기 항공사들은 거기서 그렇게 큰 이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행사들 같은 경우 막대한 지금 광고 홍보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오미크론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것을 빗장을 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들어와 주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희망 고문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빗장을 열면 항공 여행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야 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소장님께서는 리오프닝 소비주 관련해서 뭘 가장 매력적으로 꼽으십니까? 제가 오후 방송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송 얘기 금지. 오후 방송에서 매일경제 오후 방송. 증권광장. 증권광장. 증권광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비한 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했어요. 좀 여의도에. 그래서 라면을 한 그릇 먹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편의점 가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먹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을 빼가고 있는 기업들. 저는 라면 회사에 오늘 돈을 줬고요. 편의점 회사에 돈을 줬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할 만하다. 다 견져. 지금 BJF 리테일도 52주 신고가고요. 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FNF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 확진자가 되면서 1년 동안 옷을 안 샀다가 작년 말에 옷을 많이 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네. 이렇게 관심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만 곁들이겠습니다. 라면은 소주죠. 소주 한 잔. 라면에 소주 한 잔 드시려면 참치캔도 하나 까야 되는데.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 투자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